좀 클러스터링 관련된 문헌을 준비를 했고, 이 모델은 그 텍스트 인베딩 공간에서 LLM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챗GPT API를 LLM 사용을 하였는데, 챗GPT는 인베딩 공간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 모델에서는 인베딩 공간에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그래서 클러스터링에 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래서 챗GPT를 사용하는 그 프롬프트가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, 먼저 인베딩 공간에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그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 A, B, C가 있으면 A가 B와 C 중 어느 쪽에 더 유사한가를 챗GPT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, 그리고 또 다른 프롬프트로 A와 B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서 그 인베딩 공간에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도록 인베더를 파인 튜닝 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두 단계 그 구성을 하였는데, 첫 번째가 그 앞에서 보았던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트리플릿을 구성하는 방법이고, 이 방법을 그 네, 앞에서 클러스터링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? 그 뭐 클러스터링 문제가 도대체 문제가 뭐 하는 건지도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게. 여기서는 그 텍스트 입력을 이제 받으면 인베더를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고, 그 인베딩 공간에서 유사한 그 텍스트 피처끼리를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뭐 클러스터의 개수는 정해진 건가요? 어, 근데 여기서는 그 클러스터 수를 따로 추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, 그 사전에 그 정해진 몇 클러스터 개로 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는 거죠. 음, 넘어갑시다. 그래서 어, 이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10개에서 150까지의 클러스터를 가진 1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고,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, 텍스트를 입력으로 프리트레인된 인베더로 피처를 추출하고, 인베딩 공간에서 음, 두 가지 비교할 두 개의 클러스터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중요하게 제안하는 방법인데, 그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그 샘플링입니다. 그래서 이 방식은 뭐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그 앵커가 되는 클러스터 샘플이 있고, 이 주변에 가까운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,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이 샘플이 가장 많이 할당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, 그 클러스터들 중에서 클러스터의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순서로 정렬을 아, 여기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? 엔트로피 뒤에서 이 엔트로피식을 사용을 하고,
여기 PIK가 의미하는 게 뭐죠, 그러면? PIK가 그 데이터 샘플이 클러스터에 대한 그 확률 값을 사용하는 값입니다. 그래서 네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I가 뭐에 대한 인덱스예요? 클러스터에 대한 인덱스인가? I는 그 샘플이 되고 K가 클러스터여서 음, 그 클러스터에 얼마나 그 다양한 샘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. 그래서 이 확률 값으로는 그 샘플 값과 클러스터의 거리 기반의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클러스터에 이제 할당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확률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앞장에서 대략 그런 건 것 같은데 요 한 앵커에 대해서 주변에 뭔가 비슷한 것들의 분포가 되게 동일할수록 엔트로피가 낮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잠깐 높은 거를 쓰는 거죠. 네, 높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높은 거라는 얘기는 저 앵커 별표, 갈색 별표랑 가까운 샘플들의 분포가 되게 유니폼할수록 엔트로피가 높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주변 것들의 클래스가 되게 다양할수록 유니폼하게 분포는 유니폼하게. 그러니까 그게 제일 헷갈리는 샘플이다라는 소리네. 맞나요? 내가 얘기하는 게? 아,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주변 가까운 그 이제 클러스터 중에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이 이제 다양할수록 음, 엔트로피가 크게 되고 음, 그걸 선택한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원래 엔트로피가 높으면은 되게 유니폼하면 엔트로피가 높고 하나에 이렇게 탁 속하게 되면 하나가 도미넌트해지면은 엔트로피가 낮은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뭐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음. 근데 이게 앵커를 뽑기 위한 것 같은데 엔트로피가 잘 안 들렸습니다. 앵커를 뽑기 위한 거 아닌가요? 앵커 하나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, 엔트로피는. 아, CI와 CJ를 뽑는 것도 엔트로피 기반으로 뽑나요? 네. 이, 이 앵커가 이제 여러 클러스터에 이제 할당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네, 그게 가장 많이 할당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한 몇 개를 선택을 하고 그 클러스터들을 기반으로 엔트로피를 측정해서 정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말은 앵커에 대한 점수일 거라는 얘기지. CI와 CJ는 그러면 앵커를 고르고 나서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건가요? 아, 네. 그래서 그 CI랑 CJ는 가장 높은 엔트로피 두 개의 클러스터에 음, 대한 그 텍스트 정보를 CI, CJ 음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엔트로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 앵커에 대해서 이 두 클러스터 중에 어떤 클러스터에 더 유사한지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그 챗GPT를 통해서 답변을 그 구성, 그 답변 데이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세밀한 클러스터링 성능을 위해서 또그 챗GPT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여기서는 두 개의 그 클러스터를 샘플링을 하여서 이 두 클래스가 이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
기반으로 인베더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방법.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게 챗 GPT가 뭐랄까 얘네 별표 세모라는 것들이 뭐죠? 워드인가? 그러니까 챗 GPT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나요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처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얘라는 거는 피처 값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 피처가 지고 이제 이 피처에 해당하는 그 클러스터에 대응되는 라벨의 텍스트를 사용해서 라벨의 텍스트라고. 네, 그렇게 음,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피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챗 GPT가 이렇게 주는 텍스트 결과가 실제로 틀린 걸 수도 있잖아. 챗 GPT가 뭐 정답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내 말은요. 왜 챗 GPT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뭔가 이거 학습에 쓰겠다는 거잖아. 인베더를 학습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.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답이 뭐랄까 실제 사람이 레이블링한 정보보다 부정확하지 않나요? 그리고 그 풍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아니 뭐 근데 사실 그래봐야 이게 클래스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부정확하지 않나 이게? 아닌가? 네,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굳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또 만들어 놓을 거면 그냥 사람이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이게 뭐 리얼타임으로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막 그때그때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 뭔가 물어봐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. 글쎄,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별표랑 세모랑 이런 게 예시가 있나요, 혹시? 논문에 뭐 어떤 게 별표고 어떤 게 세모인가요? 그 프롬프트 예시가 어, 세개 허리가 이런 문장이 있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표현, 이 샘플 자체가 텍스트인 거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네. 네. 근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 거는 글쎄, 과연 그런가 싶긴 하거든요, 이게. 아니, 그리고 심지어 챗 GPT가 잘 알 수 있는 형태더라도 사람이 이거 만든 거를 레이블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아요? 저 질문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뭐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게 더 나는 한 10명한테 이거를 모아서 뭐 그거를 해가지고 뭐 보통 초이스 1을 더 많이 하더라. 초이스 2보다 이런 물으면은 뭐 그러면은 세모가 별표 배경 없는 거보다는 더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을 덜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상한 소리도 하니까 챗GPT가 이걸 정답처럼 해서 학습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.
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?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어, 정확한 것 같긴 한데, 그럴 것 같긴 한데, 음,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저희 그 인티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단어, 짧은 단어가 여기 예시처럼 긴 문장을 바꿔서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얘는 이제 뭔가 별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답변에 대한 선택이니까 이제 챗 GPT를 쓰는 게 채팅 GPT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텍스트 두 개 간의 뭔가 시밀러리티 이거는 나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. 이거는 좀 애매한데. 이거 우리 거에 쓰기에는 좀 애매해 보여.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. 근데 이거 만약에 어떻게 쓴다는 건지가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논문 세미나 발표부터 해보죠. 끝까지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요거는 채팅 딱 시나리오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이거는. 알겠습니다. 그 인베딩 공간에서 그 가까이 있는 두 개의 클러스터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. 그래서 텍스트 입력으로부터 인계의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, 그렇죠. 그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했을 때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정해서 일부만 사용을 하도록 하였고, 전체 데이터셋에서 2% 정도를 선택을 해서 가까운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. 클러스터링을 인베딩 공간에서 하게 되고, 클러스터링은 K-민즈나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사용했다고 하고 합니다. 그리고 클러스터의 중심을 계산을 하고, 그리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개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클러스터의 그 인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되고, 이 인트로피 기반의 클러스터를 정렬한 다음에 기반에 대한 것을 찾아서 트리플릿을 이제 구성하는 과정이겠는데, 이 트리플릿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던 그 앵커 텍스트와 그 유사한 두 개의 텍스트를 구성한 것을 트리플릿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클러스터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그, 이 클러스터에 대응되는 그 텍스트를 찾아서 이어붙여서 이 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. 실험으로는 K민즈를 적용한 그 모델과 그리고 이 모델이 그 파인튜닝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파인튜닝 때문에 성능이 오른 건지 아니면 클러스터 LLM에 트리플릿을 사용해서 성능이 오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풋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비교를 하였고, 네, 그 파인튜닝한 모델과 K민즈와 한 모델 그리고 어, 제안하는 모델과 파인튜닝에서 두 번을 연달아 학습한 모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총 1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고 마지막에 평균 정확도를 계산을 한 결과를 그래서 클러스터 LLM의 정확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결과는 그 두 개의 클러스터를 샘플링 할 때 엔트로피 기반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을 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. 엔트로피 방식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실험 결과에서는 그 텍스트 GPT 답변에 GT가 또 따로 있다고 하고 있는데 GT를 섞은 결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.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.